네, 그럼 이제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 사업 소개 및 성과 사례 발표를 박서환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K21 대학원 혁신 사업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대학원 혁신 BK 혁신팀의 박서안입니다. 발표 순서는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소개,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대학원 혁신 사업 목표, 2022년도 대학원 혁신 사업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단계 두뇌한국 BK21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비전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 석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 대학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총 7년이며 미래 인재 양성 사업과 혁신 인재 양성 사업으로 기초 핵심 학문 분야 및 혁신 성장, 선도 신산업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 지원하는 교육 연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학원 본부 차원의 제도 개혁 비용을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은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 인력의 인건비, 국제화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대학원 연구장학금이 일괄 30만 원씩 인상되어서 석사생 월 100만 원, 박사생 월 160만 원, 박사 수료생 월 13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중에 대학원 혁신 지원비는 대학원 차원의 연구 제도 개혁 비용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방향성 수립 및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4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대학원 혁신 사업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학원 혁신 사업은 지역과 세계를 품은 글로컬 연구 중심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창의 인재 양성,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 지역 사회와 산업의 공헌을 목표로 G3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큰 사람과 큰 인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4단계 BK21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성해 가면서 2023년부터는 2단계 활성화 단계로 성과를 창출해내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다음은 2022년 대학원 혁신 사업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연구 분야입니다. 학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비교과로 연구윤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수자는 834명으로 재적 학생의 30.1%가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교과목으로 논문 작성법 및 연구윤리를 신설하여 8개 분반으로 운영하였습니다. 8개 분반 중에 2개 분반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단위의 교육 과정의 정합성을 도입하여 교육 내용과 학습 목표가 유사하여서 공동으로 수업을 하여도 동일한 학습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교과목을 1개의 강의로 공동 개설하는 크로스리스팅 교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코어 교과목으로 건기 교과목 중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기 교과목은 기존 대학원 교과목 중에서 우리 사회를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 분야의 교과목을 건기 교과목으로 선정하여서 교과목 운영비와 T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기 교과목은
가 평균이 48.58점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또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CQI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중심형으로 자기개발, 데이터 분석, 외국어 교육, 프로그래밍 과정 등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28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혁신 분야입니다. 논문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논문 작성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열별 학문에 따라서 4개 과정으로 세분화하여서 총 3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지 연구 지원 사업은 우리 대학의 연구 지원 시스템 지립입니다. 지립은 대학원생이 우수 연구자가 되기까지 전생에 주기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연구 기획부터 연구 수행, 연구 확산까지를 통해서 학문 후속 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진 연구 인력 29팀, 대학원생 42팀, 총 67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신진 연구 인력이 논문이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가 현재 1기 20팀 중에서 11건이 게재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신진 연구 인력들이 연구자, 교수자로서의 진로를 확정되어서 14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재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고 해외 유명 대학에 포닥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교육은 최근 연구 환경의 트렌드를 분석하여서 수요가 가장 많은 어도비 피규어, SPSS, 파이썬, R을 총 17회 운영하였습니다. 연구 확산 공유를 위한 리서치 페어, 리서치 챌린지, 리서치 드림을 지원하였습니다. 단과대학 차원의 리서치 페어는 8개 단과대학에서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서 학문 간의 교류, 정보 탐색을 하였습니다. 우수 연구 성과를 보상하는 리서치 챌린지, 리서치 드림은 수혜자를 확대하여서 신진 연구 인력과 논문 수료생의 연구 성과를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원생 경력 개발 및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대학원 차원의 대학원생 전문성 개발 및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향상을 위해 비교과를 운영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그 잡페어는 고학력자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설명회 상담을 실시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고학력자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분야입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동행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지도교수의 해외 네트워크를 제자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해외 대학의 실험실과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교류하게 하여서 국제 공동 연구 그다음에 공동 학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기의 10팀 중에 5팀을 2단계로 선정해서 5개 팀이 현지를 방문하여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향상 지원 사업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능력 향상 지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한 그 5개 팀의 상황을 보면은요, 미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이렇게 현지에 직접 가서 우수한 성과 사업의 글로벌 동행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우리 대학의 대표 프로그램처럼 그에 맞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해외 벤치마킹인데요.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체계적인 변화를 위해서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 벤치마킹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운영에 따라서 해외 대학을 벤치마킹 하였는데요. 해외 대학의 8개 대학과 6개 기관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제 공동 연구와 우수 인재 유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 벤치마킹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서 4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원 혁신 사업의 활류에 반영하여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이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술 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입니다.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각양각색 지원 사업은 교육연구단이 주체가 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서 워크숍, 세미나, 콜로퀴엄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주관 운영하도록 하여서 융합 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총 15개 교육연구단이 참여하여서 61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7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교육연구단 환경개선 사업, 연구용 시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대학원생 공용 스마트 세미나실 구축을 통하여서 대학원생 연구 환경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단 지원 실적입니다. BK 드림 장학금은 신입생의 한 학기 반값 등록금과 재학생 기간 동안의 등록금의 반값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연구장학금 제도입니다. 연구장학금 제도를 세분화해서 RATA에 이어서 GA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 RATA에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하여서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가 2023년도에 교육연구단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 3개를 개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프론티어 연구단 8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 주로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이런 부분, 실험 실습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생의 논문 연구 지도를 강화하는 논문 지도 운영비 지원, 연구 및 연구 보고서 작성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대학원 혁신 사업 주요 성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성과를 좀 나누어 본다면 우수 인재 유치, 교육 과정 개선, 비교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연구 환경 개선입니다. 자,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학 충원율, 그다음에 중도 탈락률 모두가 BK21 사업 실시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 연구자를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 사업의 진입은 2021년, 2022년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저히 참여 학과와 그 참여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페어 또한 511명에서 1262명으로 배 이상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K 대학원 혁신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연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서원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 사업 소개 및 성과 사례 발표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사업 소개 및 성과 사례 발표를 양일환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전담 교수 양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전북 컨소시엄 혁등도시 캠퍼스에 대한 사례 발표 및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기본 여건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 캠퍼스에 대한 사례 발표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처음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거 저희 공공기관에 관한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은 각 대학의 취업지원부 관련 학과, 대학 현장실습센터 등 다양한 부서로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동안 각 다양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분산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한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이런 교육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저희는 전북 이노베이션 캠퍼스 약자 지니어스를 가지고 지니어스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동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과 같이 연계하여 농생명, 연기금, 국토정보, 전기안전 4개의 분야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농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북에 이전한 농진청 농업기술진흥원과, 연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토정보공사 정보 분야는 국토정보공사와, 전기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 전기안전공사 정보연구원과 같이 4개의 주요 테마를 잡았고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23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전북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북이 5개 대학,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5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6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4개의 그 공공기관 외에도 농업식품클러스터진흥원, 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로서는 순수본, 풍림파마텍, 전북체리, 밀투밸런스, 바넥스포, 영농조합 5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5개의 도내 기관 외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국민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협력을 맺어서 제주도와 공무원연금공까지 2개 기관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차별로 저희는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요. 그런 사업을 확장하면서 점점 더 다른 컨소시엄과 교류를 통해서 지금 2022년도에 강원도 그리고 부산 컨소시엄까지 확대하여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표는 지역을 발전하는 지역 선도대, 지역 우수 인재 육성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당당한 공동 인재 육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당당한 공동 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과거 저희가 지역 선도약 육성 사업을 시작할 때 단지 지역 인재 채용 30%에 만족하는 그 지역 수혜에 대한 인원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학생들의 퀄리티를 높여서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단지 지역의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고 그 양성된 학생들이 30%를 넘어서 그 기관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지역에 대한 당당한 지역 공동인재 육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제로서는 실무교육, 지역인재, 생산협력 3가지 테마를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23개 기관의 협력 기관끼리 추진 주체별로 역할을 설정하였습니다. 대학은 지역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공공기관은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및 정주, 산업체는 지역 산업 특화 및 취업 확대, 지자체는 상생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각각의 역할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사업 설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전북 도내에서 같이 대학과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22개 협약기관을 통해서 사업 기반 컨소시엄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각 22개 기관이 참여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각 기관의 의견들이 골고루 우리 사업이 당길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농생명 연기금, 공간 전기안전 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 구축 공로로 국토부 혁신도시 성과보고대 우수 사례로 19년도, 20년도에 선정되었고요. 지역 선대 육성사업 단계평가 그리고 3차년도 영세평가의 최우수 선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도에는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참여 순위 결정전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는 연간 협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103개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과 약 400명 정도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을 위해서 5개 시도군이 2억 8,9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학은 5개 대학에서 이 사업을 통한 각 대학의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억 3,4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업추진위원회 및 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서 약 23개 기관이 약 37회 정도 연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자체 협력관으로서 전주시에서 팀장급으로 한 명이 작년까지 파견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니어스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플랫폼은 교과과정, 공공기관 연계과정, 그리고 비교과과정 3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각 대학별 특화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을 위해서 각 대학의 사정에 맞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그리고 트랙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오픈 캠퍼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 같이 하는 교육과정이고요. 동기유발 과정인 오픈 캠퍼스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역량 향상 과정인 이노 캠퍼스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학생들 지원 과정인 멘토링 과정 3가지 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전문 지식을 갖게 되었다면은 자율 스터디, 기초능력 강화 등을 통해서 NCS, 어학, IT 등을 학생들이 그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비교과 과정으로 저희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3개의 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지니어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1단계 사업 전략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2단계 사업으로 변화하면서 2에서 지니어스 플러스로 저희 사업 목표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니어스 플러스 과정에 들어가면서 저희는 과거에 지니어스 과정에서 디지털 그린 융합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이 디지털 융합 교육 과정에는 농생명 분야에 필요한 IoT 스마트팜 분야, 국민연금 오픈 캠퍼스 국민연금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생명 창업 과정, 국토정보 심화 과정에 관련된 자율주행 IC카, 그리고 전기안전 창업센터 및 전기안전 분야에 이제 도움에 관련된 스마트홈을 관련 분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융합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지니어스 플러스 인재 양성으로 저희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그리고 지니어스 플랫폼이라는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지원 시스템으로서 저희는 연간 13만 명 정도 학생들이 사업 안내 및 신청, 이력 관련 등 종합관리 지원을 위해서 접속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된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 이력은 체계적으로 쭉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학생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저희 사업에서 어떤 교육들을 받고 수료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이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신청하고 하자 한다면 이 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거에 교육 이력이 많은, 그리고 이 과정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지, 어떤 교육 과정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 혁신도시 캠퍼스 이제 우수 사례 발표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전주 혁신도시 캠퍼스입니다. 저희 혁신도시 캠퍼스라는 거는 19년도 이제부터 저희 도입을 시작해서 지금 발전기 성숙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최초 도입기 19년도에는 최초 이제 저희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 기관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교과과정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생명 캠퍼스를 오픈 캠퍼스로 운영하면서 오픈 캠퍼스에 대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런 농생명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확대를 본 사업에 들어오면서 발전기에 들어갑니다. 과거 농생명 분야에 한정된 오픈 캠퍼스 과정을 아까 말한 농생명, 연기금, 국토정보, 전기안전 분야 4개 과정을 확대하였고요. 이에 대한 멘토링이나 관련 교육까지 공공기관 연계교육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각 대학 간 학점들을 교류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확대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국민연금, 국토정보, 전기안전, 농생명 4개 분야로 오픈 캠퍼스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로 들어갑니다.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지니어스에서 지니어스 플러스 플랫폼으로 저희는 교육 과정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 과정 확대를 통하여
농생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디지털 특화 교육들을 확대하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분리되어 운영되던 오픈 캠퍼스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 운영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혁신도시 캠퍼스라는 하나의 플랫폼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단지 이걸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저희 교육을 필요로 한 전라북은 제주도나 강원도 그리고 부산과 같이 연합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은 24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RI 사업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연계하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자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게 저희가 이제 이번 봄에 1월달에 하게 된 지역 선도자 육성 사업에서 한 전북 혁신도시 캠퍼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캠퍼스란 그 전에도 각각의 공공기관은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기관의 직무 교육이 한정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각 기관들의 교류나 학생들에 대한 교류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의 공공기관이 하고 있던 오픈 캠퍼스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진행한 성과를 보시면 교육 인원 한 198명 정도, 참여 강사로 약 20명 정도가 저희 참여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어 있고, 혁신도시 캠퍼스가 일주일 과정이 앞에 먼저 진행되었고요. 그 뒤에 정기안전 캠퍼스와 보지역 아카데미 같은 건 따로 운영됐는데, 정기안전 캠퍼스와 보지역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한 실습 장비 및 운영 교육 시설이 외부에 있어서 따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학점에 대해서 저희는 집합교육 16시간에 대해서 1학점, 집합교육 32시간에 대해서 2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한 5개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각 대학이 동일하게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진흥원, 국립공관리공단, 국민연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정기안전공사 5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된 저희 이제 일정인데요. 일정을 보게 되면 국민연구 오픈 캠퍼스, 국토정보 스텝업 과정, 농업기술진흥원 농생명 캠프 3개의 캠프가 동일하게 한 장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 표에서 보이시는 파란색 부분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한 직무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아까 말한 융합교육 과정입니다. 융합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의,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농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의 과정을 선정하고, 그 과정이 3개 과정을 듣는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한꺼번에 강의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이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금융 지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문이나 방송에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원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에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교육 융합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기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뿐 아니라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이런 기관에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최근에 고민하고 있구나까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융합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관련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이었고요. 드론 기초과정이나 아두이노 기초과정, 그리고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고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토론 발표 준비 과정,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모인 학생들이 팀빌딩 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에서 각 단단한 조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 빌딩할 수 있는 워크토크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주시에서 진행한 JPIT 핀테크 포럼이라는 포럼이 저희 사업에 아예 같이 운영하여서 국민연공단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최근 핀테크에 대해서 핀테크 진행 방향이나 사례에 대해서 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교육이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교육들을 공공기관 같이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연차별로 이런 교육은 강화되어 왔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국토정보공사와 스텝업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을 경우에는 단지 국토정보공사의 직무교육 과정만 있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는 직무교육만을 유지로 교육을 시작하였고요. 이런 교육을 가지고 저희 2단계로 넘어갈 때 아까 말한 융합교육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그리고 학생들한테 따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교육을 저희가 드론으로 잡아가지고 드론에 대한 기초교육에 대한 드론 기초교육 및 코딩 과정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저희는 이제 조별 활동이 이제 부족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지금 2022년, 23년 성숙기로 들어오면서 각 협력기관 간의 교육, 그리고 마지막 발표를 통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특강, 그리고 공간정보 아이디어 발표까지 해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모티베이션 과정으로서의 완전한 교육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 내에서 이제 자세히 교육 과정을 보면은 직무 특강, 직무 토크, 연계 교육, 토론, 발표, 탐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무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전 공공기관 및 소개 및 직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 토크는 참여 인지공과 대화를 통한 기관 학생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연계 교육, 아까 말한 프로그래밍 및 특강 등은 이전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융합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한 토론 그리고 발표 주제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하고 있고요. 발표 마지막에 학생들이 발표와 시상, 공공기관에 대한 대표이사 상, 그리고 대표이사 상과 그러니까 조별 발표를 통해 갖고 이 과정 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탐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공공기관에서 견학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직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오픈캠퍼스 혁신도시 캠퍼스 같은 경우는 단지 모티베이션 과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생들은 어떤 기관에 대해서 나는 이 기관에서 어떤 관심이 갖고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얻게 될 거고요. 이런 모티베이션 과정이 저희 이 학기 중에 직무특강 같은 경우는 친산업 교과 과정으로, 워크토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멘토링으로, 연계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 역량 교육으로, 토론은 학생별 자율 스터디, 발표는 연계 공모전, 탐방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 과정으로 확대돼서 학기 중에 학생들한테 계속 교육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각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아까 말한 지역교육 특화 과정, 농생면, 연기금, 국토정보 정기안전, 그리고 공통정형 과정, 대학별 특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위에 이제 위에 농생명, 연기금, 국토정보 정기안전, 지역 특화 과정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많은 계속 얘기해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저희 이외에도 대학별 특화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별 특화 과정에서 저희 전북대뿐만 아니라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협력대학별로 특화 과정이 설정되어 있고,
그 대학에 맞는 원광대 같은 경우는 농생명 분야 중 종자, 그리고 전주대 같은 경우는 한식 분야, 오석대 같은 경우는 IoT 식물생명, 군대대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간척지 신재생 에너지로 특화 교육 과정을 디자인하고 각각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은 각 대학에 한정돼서 교육되는 게 아니라 저희 대학 학생들 그리고 타 대학 학생들까지도 협력해서 교육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연기인권력과의 11개 학과 과정 726명이 연간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한 617명 정도. 유노 캠퍼스 과정, 아까 말한 직무 기사 그리고 실습 과정, 전문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약 280명 정도, 그리고 멘토링에 연간에 한 69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초능력 과정은 한 1673명 정도로 분야별 특화 NCS와 IT 한국사 등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 특화 NCS라는 것은 각 취업 기관에 맞춰서 그 NCS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단지 전북 대학교만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전북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참여한 수요 맞춤 교육을 통해서 미래 대학의 교육 모델 및 지역 간 대학의 경쟁을 넘어서 더불어 성장하는 새로운 대학 문화에 정착을 하였고요. 그리고 혁신대학 캠퍼스, 전북대, 부산, 제주대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클러스터 간 우수 성과의 교육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유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에너지 신산업 사업 소개 및 성과 사례 발표를 전양배 책임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신산업 사업단 책임연구원 전양배라고 합니다. 네, 저희 원래 손정민 부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야 하는데 급한 용모가 생긴 관계로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소개, 사업 성과, 진행 사항, 그리고 3차 연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공유대학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 자체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서 신기술 인재 10만 명 양성하는 것이 바로 추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2월까지 해서 총 6년이 되겠고, 사업 참여는 전국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재정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16억 원으로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컨소시엄당 102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총 8개 죄송합니다. 사업 분야는 총 8개이고 그 8개 분야당 각 분야당 7개 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은 총 56개 사업단이 있고요.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사업단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선정이 돼서 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고려하면 총 46개 대학이 이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2030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는 에너지 신산업 기반 맞춤형 리더형 융합 인재 양성이 되겠고요. 이것을 갖다 추진한 전력이 총 4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기반 혁신 고등교육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교과목 세분화 및 전주기 수준 특성화에 맞춰서 모듈을 구성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및 학위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분야별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각 분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이 공유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제를 신설해서 수준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및 학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 대학이 모여서 이 학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공동으로 인프라를 체계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야별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전문가를 교육 코디네이터로 활용하여서 이 교육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간대학교는 고려대학이고요. 그리고 서울권대학교 세 개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강원대, 부산대, 그리고 우리 전북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컨소시엄당 한 개의 전문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정보대가 저희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소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2차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포함한 이런 다양한 산업체의 기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단장님 한 분과 그리고 부장교수님 네 분이 이 사업단을 행정을 꾸려주시고 계시고 제가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연구원이 함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단장 및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19분은 사업관리위원회 및 참여 학부, 학부장님, 학과장님으로 구성이 되어서 사업 관련 신의 및 의결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학부로는 총 14개 학부, 학과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는 102억 원을 주간대에서 조금 더 많이 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눈 값으로 13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는 1차 연도에 2월금 플러스 저희가 컨소시엄 내에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컨소시엄 중에서도 우수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어서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구성은 이렇게 참여 학과 학부에 저희가 배정하는 예산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사업단 운영과 2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직접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저희가 2차 년도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후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장학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장학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3차 연도는 학생 지원 금액이 훨씬 많아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글로벌 융합대학에 소속돼 있고요. 글로벌 융합대학의 융합학부, 그래서 이게 따로 이제 학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IBA 융합전공, 예술융합창작 전공,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융합전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학사 제도 개선들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맞게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학위도 지급을 학위에 대한 졸업 증명서의 명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교무과나 학사관리과 이쪽하고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전공, 융합전공 설치 및 운영 지침이 6월 29일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 개설 및 운영 지침이 작년 8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융합전공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이수학점을 처음 융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30학점 그리고 인정교과목
참여학과 같은 경우에 인정교육 과목을 할 수가 있어서 30학점 이수하고 인정교육 과목을 12학점 받으면 총 42학점으로 융합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인정교육 과목을 3과목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21학점으로 부전공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융합전공을 30학점에서 24학점으로 낮춰서 조금 더 융합전공자가 많아질 수 있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신청자부터는 24학점으로 그 융합전공을 학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행해 주신 건데 저희의 어떤 실적으로 이제 잡았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실적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를 했습니다. 폐강 기준 완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전공 과목은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10명 미만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전북대학교 다전공한 상호 중복 학점 인정 지침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정 교과목을 갖다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규 교과목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거의 해제되면서 전부 전면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지만 저희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다만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진행하고 또한 실험 실습이 있는 교과목에 한해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계획 지침 개정을 이제 재작년 21년 11월 8일에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점으로 초과 강의료 지급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전임 교육만 담당할 수 있고 강의 총괄료가 지급됐다는 거, 그리고 교원 1인당 2과목까지 강의 총괄료가 지급된다는 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료 관리 지침 보면 보직 등 수행에 따른 학기당 책임 시간 감면도 사업 단장님은 3시간 감면, 그리고 부장님은 1.5시간 감면이 되겠습니다. 학사제도 개선 중에 이제 학석사 연계 과정의 운영 규정을 보시면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융합 전공이다 보니까 이 융합 전공에 대해서 추가를 한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학기 유연학기제 특별학기 수업 운영 규정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 자체에 이 유연학기 다학기제를 갖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학기에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이 개정을 갖다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학기 수업 운영 규정에 복수전공, 연구전공, 융합전공을 추가하여서 과정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2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운영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준 교과목으로 총 35개를 갖다가 그 7개 컨소시엄 대학들이 준비를 했고요. 각 학교마다 5개씩 준비를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었던 과목이 1학기 때는 총 10개의 교과목, 2학기 때는 7개 교과목, 그리고 동계 계절학기 1개가 되어서 총 18개 교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실적을 보시면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못지않게 비참여학과에서도 참석을 해서 저희가 총 1,705건에 대한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1개 학과에서 총 1,705명을 수강하였고 최근에 이제 통계를 낸 바로는 저희 콘소시엄 7개 대학의 총계는 4,590명 정도가 이제 수강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전북대가 1,705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체 수강의 약 37%에 해당하는 실적을 전북대가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융합전공 학위 과정된 신청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총 252명이 융합전공으로 지금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 부전공,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부전공 1명 있었고요. 2월 중에는 이제 2023년 2월 22일 졸업하는 학생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2명,
부전공 71명, 융합전공 6명이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023학년도 졸업자는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이수증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수준이나 틀에 고려하지 않고 이수 학점으로만 판단을 해서 8월에는 총 3명, 2023년 2월에는 113명 졸업 예정이어서 총 11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라고 하는 K무크라는 시스템에서 에너지 환경기술이라는 과목을 초급 수준으로 다시 개편하여서 이번에 그 최종 심사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참여 교수님은 전북대의 양호봉 교수님, 김현우 교수님, 백기태 교수님, 김용현 교수님, 장현민 교수님, 오종훈 교수님, 그리고 고별대의 이기봉 교수님, 서울대 정은혜 교수님, 강원대 차민준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대학교에서 각각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강의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로는 기존 대학생 대상이 아닌 저희가 이게 교과목으로도 운영을 했지만 K무 개발을 갖다가 다시 함으로 인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또 조금 더 넓히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큰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컨소시엄 핵심 교과목을 이제 일반 국민들과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북대가 굉장히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학부생이 직접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연구를 진행하려면 그 실험실에 직접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그 석사를 진학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먼저 이제 학부생일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총 15개 과제 500만 원씩 과제 500만 원씩 해서 7,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또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에너지 신산업과 사업 관련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회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6회째 진행을 하였습니다. 재정정부 지원사업 공동주관으로 저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저희 앞에서 발표하신 양일환 교수님 계시는 사업단하고 한국전기항전공사하고 두 건에 대해서 비교과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신산업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 사업단하고 2월달에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및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관 탐방을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지식을 조금 더 함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 관련돼서 우수 학생들을 직접 선발하여서 저희가 일본 큐슈에 있는 나가사키 대학 해양에너지연구소, 그다음 기타 큐슈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등을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총 3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학생은 20명이었고요. 그리고 참여학과 학부 조교 선생님 6분, 그리고 사업단 직원 총 4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국내 학회 공동주관은 화학공학회 촉매부분위원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제35회 촉매토론연구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74명이 참석을 하였고요. 대학교원 44명, 대학원생, 그리고 산업계 연구소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에너지 공기업 NCS 취업 특강을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에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NCS를 통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강을 준비했고 앞으로 동계, 하계 1년에 2번에 거쳐서 이 특강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을 갖다가 지원하고 3차년도에는 이 장학금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과형 장학금 1, 그리고 성과형 장학금 2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과형 장학금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위취득
한 학생 중에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부전공, 융합 전공 학위 수여자를 대상으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형 장학금 2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참여 혹은 시상 등을 통해서 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디그리는 상한선이 25마일, 그리고 부전공은 50마일, 융합전공은 100마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는데 이 1마일은 1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융합전공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100마일을 적립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의 장학금을 또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위 취득에서 200만 원을 받고 마일리지를 100만 원 적립하면 총 30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시상식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고 와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5개 팀을 운영하고 7,500만 원을 지원한 학생들이 직접 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시상식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는 사업단이 이제 중급과 고급 교과목을 운영할 때는 실험 실습이 꼭 병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도서관에 있는 103호와 104호를 공동 실험 실습실로 개조를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설 공사가 마치면 안전 장비를 들여놓고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1학기 개설 과목은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공학개론, 수소연료전지개론, 에너지소재개론, 에너지환경기술, 에너지와 기후변화, 차세대 전력전자 및 전기기기, 차세대 에너지저장변환공학, 수소에너지공학 이렇게 8과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1차 수강신청 기간 확인해 본 결과 총 793명이 지원해 주셨고요. 저희 참여학부 14개 학과 외에 비참여 학과에서 약 23% 이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학위 과정 아까 30학점에서 24학점으로 제가 변경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서포터스가 저희가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양배 책임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빅데이터 사업 소개 및 성과 발표를 안정용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빅데이터 혁신 공유대학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통계학과 안정용입니다. 예, 발표는 앞에서 발표해 주신 에너지 신산업하고요. 에너지 신산업 사업단하고 같은 그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항은 비슷합니다. 간단히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간단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앞에서 에너지 신산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6년 기간이 되어 있고요. 우리 빅데이터 사업단은 1년에 대략 12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분산 공유대학 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대학 모델 구축, 융복합 인재 양성,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커리큘럼 구축, 공유대학 학습, 공유 학습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주관대학이 서울대학교이고요. 경기과학기술대학, 숙명대학, 그다음 숙명여자대학, 경상국립대학, 서울시립대학, 한동대학, 그리고 우리 전북대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전북대학교에서는 현재 13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영어영문학과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서 14개 학과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융합전공을 3개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단은 저렇게 조직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미션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공유대학을 유니버시티 4.0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과 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제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 양성, 즉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교육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사업단은 모듈형 교과목들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이 교과목들이 표준 교과목, 그리고 연계 융합 교과목, 그리고 미니 교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런 교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또는 뭐 나노 디그리, 그다음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학위, 빅데이터 전문가 인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학위 관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개 과정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1개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전공, 복수전공 과정도 현재는 2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다시 또 1개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과목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서버 등을 구축해서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연 활동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남도청, 또 한국은행,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등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는 물론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도 여러 번 개최를 해서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 뭐 교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에너지 사업단과 비슷하게 저희도 성과형 장학금,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2021년 7월경부터 사실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1단계에서는 교육 모델 그리고 교육 과정 등을 개발하고, 2단계부터 교육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운영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용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전북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전북대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